여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던 순간 저 앞에 지금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앞에 차량이 미 서 있던 건데 그 나와가지고 좀 100m 이상을 이렇게 안전 신호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제가 나중에 보고서는 못 빠져나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네, 갓길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인데요. 되도록 정차를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삼각대를 설치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을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제보자 차량 앞으로 한 차량이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요. 웬일인가요? 멈추질 않아요. 네, 제보자 차량이 앞을 충돌한 뒤 인도까지 가서야 멈춰섰는데요. 이 돌을 치워서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쓴 거예요. 낮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천둥번개 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렇다고 그날이었군요.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아스팔트가 좀 미끄러운 그런 상태였죠. 네, 차량 파손은 물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빗물이 고여있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죠. 또 젖어있는 도로는 운전자의 방심 앞에선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도로가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순간 직진하던 차량은 충돌 후 전복된 채로 굴러갑니다. 수용차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SUV 차량이 그 뒷꽁무니를 박아서 차가 저 주유소 쪽으로 전복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신호를 받고 직진 차량이 천천히 주행을 시작한 이후 속도를 내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건데요. 신호를 지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충남 아산시 한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량이 지금 출발을 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나 충돌했던 트럭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현재가 상당히 오래됐던 거예요. 신호 바뀌는 그 찰나가 아니라 통과를 해버린 거죠. 막 차가 흔들리면서 장난치가 쓰더라고 트럭이. 지금 사고 차량에서 내린 여자 운전자인데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웃기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라고. 위험해. 지금 저 멀리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사가 천천히 걸어왔는데 봐서 자세가 봐서 안 좋더라고. 거만하게 막 하더라고. 이제 여자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트럭 기사는 그래서 나 노란불에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노란불이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거짓말로 잘못을 덮으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숙이지 않길 바랍니다. 제보자는 늦은 밤 퇴근하는 길입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한 차량이 지금 유턴을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밀고 들어와요. 피할 방법이 없네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차가 이제 약간 들어오려는 기미가 보여서 이제 크락션을 울리면서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 차가 이제 당황을 들어오네요. 했는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았는지 더 진입을 했어요. 네, 좀 멈췄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영상 속에 보이는 사고 지점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중앙분리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 지나가는 적이 보이는데요. 지금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유턴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게 웬일입니까? 안산 IC 이제 잘못 나와서 다시 진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덜 돌아가기 위해 무심코 어겼던 교통법규가 다른 운전자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됩니다. 유턴은 꼭 정해진 차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특별시입니다. 계속해서 직진하던 중 앞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제보자도 속도를 줄였는데요. 그런데 택시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멈춘 앞 차량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택시하고 추돌을 피하려고 이제 차선을 변경했는데 앞에 가던 이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앞차를 제가 추돌하게 됐습니다. 네. 앞 차량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출발하려던 옆에 있던 택시를 세우는데요. 택시를 먼저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자기는 급정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추돌한 거다. 현재는 지금 제가 100% 과실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라.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택시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택시 측에선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정말 제보자한테만 과실이 있는 걸까요? 네. 이 사건은 2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나랑 앞차랑 둘만 있었으면 내가 100대 0인데 근데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택시가 끼어든 것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택시가 원인 제공한 거죠. 택시랑 직접 부딪히진 않았다 하더라도 택시랑 부딪히거나 옆으로 틀어서 이 차를 들이받거나 이건 순간적인 선택이었어요. 택시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택시 잘못한 거 나한테 내놔라. 이걸 부상권 행사라고 그러는데요. 부상권 행사라면 택시로부터 한 7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딪힐 뻔하다 옆으로 틀어갖고 다른 차를 들이받았죠. 따라서 택시가 70, 뒤에서 오던 차가 3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운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 이건 안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세워져 있는 한 차량이 지금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것 같죠? 자, 잠시 후 좌회전을 한 차량이 곧이어 정차를 하는데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내리자마자 차량이 지금 후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자가 길을 되돌아가려는 건지 들어왔던 방향 그대로 계속해서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후진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불안해요. 도로까지 후진해서 차량이 나가는데요. 자, 어떻게 돼? 지금 조심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런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백선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는 중간에 자기 차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사고가 난 소리가 났는데도.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잠깐 나왔다가 사고 난지 그때 아신 거예요, 자기 차가. 중립에 놓으셔서 그냥 내리셨나 봐요. 아이고, 이거 황당하네요. 급한 마음에 주차 모드가 아닌 중립인 상태로 차량에서 내린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주차하실 때는 꼭 주차 모드 잊지 마십시오. 주행하는 제보자 차량 앞으로 역주행을 하는 무언가가 지금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이게 지금 뭔가요? 유모차입니다.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예 어머니가 뛰어와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미니 자동차 같은 게 갑자기 인도에서 확 나오더라고요. 제 차 쪽으로 다가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유모차 안에 아이가 있어요. 차가 막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를 부딪혔으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모차가 내려온 곳은 내리막길이었는데요. 인도 쪽에서 고정을 해두지 않자 경사진 도로로 내려온 것인데요.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부모님들 경사진 곳에서 꼭 고정장치 사용하시고 붙잡고 계셔야죠.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정차한 제보 차량 앞으로 지금 대형 트럭이 불이 난 상태 그대로 맞은편 차로를 향해 주행하고 있습니다. 차가 불이 이미 나 있었더라고요. 반대편 차선에. 운전자는 없는 상태였었고요. 주행 방향으로 거꾸로 역주행하면서 이제 천천히 불이 나면서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트럭 위로 검은 연기가 자욱한데요. 이를 보고 놀란 주변 차량들도 서행하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던 대형 트럭은 앞에 있던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자, 그 이후 이 차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대원이 화재 진압 후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차량 전면부에서 일어난 물론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된 모습인데요.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착 당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서 대피한 상태였고 주행 중에 갑자기 운전석 아래에서 연기와 불꽃이 올라와요. 너무 당황하여 공벽에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름철 정비 불량으로 인한 엔진 과열에 의한 화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날씨 및 에어컨 사용으로 엔진실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인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지금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죠? 많아요. 저 차만 지나가면 지나가야지. 저 차 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려보지만 직진 신호는 멈출 줄 모르고 결국 남자는 무단횡단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 순간 보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는 여유가 있었다면 좋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절대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제보자 차량 앞으로 한 남자가 지금 뛰어옵니다. 놀란 제보자가 급정거하자 그 앞에 지금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놀라서 멈춰있던 제보자 차량 주변을 돌며 도로가 무슨 운동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뛰어다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벌떡 일어나셨더니 제 차 주위를 뺑뺑 도시면서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운동장에서 그 친구분하고 하셔야죠. 여쭤봤더니 술을 너무 취한 나머지 넘어지신 분이 차로로 뛰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술에 취했던 남자는 흔적만 남겨두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요. 여름철 취객이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약에 있을 상황에 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입니다. 주행 중인 제보자 차량 앞으로 한 남자가 지금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중앙선을 지나다 말고 도로에 털썩 주저앉는 것도 목자라 누워요. 마치 자신의 안방이라도 되는 양 편안한 자세로 누워버리는데요. 갑자기 나타나 제보자 앞을 가로막은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아까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이분이 이제 걸어가시다가 중앙선쯤에 와서 그냥 도로에 누우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한참을 도로에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일행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걸어옵니다. 이윽고 누워있던 남자를 일으키는데요. 술에 취한 남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도로를 누비는 취객은 이렇듯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제보자는 좁은 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역주행 차량이 보입니다. 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또 뒤에 또 신생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신생아가요? 그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고 또 우측이 또 그 또랑이었어요. 아무튼 그러나 보냈습니다. 정말 아찔했네요. 네, 추월하기 위한 역주행. 여러분의 안전도 위험에 추월당하는 행동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대구광역시입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검은색 차량이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후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거죠? 도로에서 후진하면 안 되죠. 그럼요. 굉장한 속도로 후진을 해가 오는 거를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왼쪽만 주시하고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라. 네, 이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진하는 차량까지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도로에서 후진을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죠. 지금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방향을 잃고 저 앞에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까지 충돌하는데요. 이렇게 두 차량은 벽에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회색 차량이 흰 차량 쪽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가니까 흰 차량이 깜짝 놀라서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그렇게 갓길 쪽 가드레일을 받고 중앙선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차로 침범한 차는 어떻게 됐나요? 그 차는 보니까 유유히 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3차로에 있던 차량이 너무 가깝게 차로 변경을 하자 논란이 흰색 차량의 핸들을 킨 것인데요. 하지만 사고를 유발했던 회색 차량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아이고. 급차로 변경 사고는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직진하던 제보자 차량의 왼쪽으로 한 차량이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그 순간 좌회전하던 차량이 돌아했네요. 택시 두 대가 추돌하면서 전봇대를 그냥 충돌하면서 하늘로 공중으로 치오르는 장면이었던데 엄청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를 쳐다보고 그랬으니까.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셨네요. 택시 두 대가 충돌하면서 인도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가로등과 가로수 또 주차된 오토바이가 파손됐는데요. 중요하게 사고네요.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과속하면서 직진하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교통법규 우리 모두가 지켜야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갓길 쪽으로 움직이는 검은색 물체 지금 보셨나요? 저기 뭐예요? 자, 뭐가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혹시 뭔가 알 수 있을까요? 휴게소 지나는 부분에 바로 이렇게 털이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털이 많다. 보고 나서 확 놀래가지고 정신이 또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동물이긴 한데요. 그 동물을 찾기 위해 제일 가까운 탄천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동물을 자주 목격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동물을 목격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나타났다고 해서 이쪽에 왔는데 이쪽 북나무 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당시 목격했던 휴게소 직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고, 원숭이예요? 하나가 보이죠? 눈치채셨습니까? 어머!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고속도로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놀랬죠. 뭐 처음에 뭐 원숭이 왔다고 했을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원숭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알고 보니 근처 박물관에서 키우던 원숭이였다고 하는데요. 원숭이는 여기서 살다가 약 한 달 전에 탈출했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여기다 애완용 원숭이를 키웠던 거예요. 일본산 원숭이를 수놈이 포악해가지고 막 철망을 잡고 흔들고 매들고 하는 바람에 노약자 아니면 어린이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공격하게 되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소액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네, 그로부터 한 달 뒤 원숭이가 잡혔습니다. 예. 많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체력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마취하고 좀 적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죽게 아유 저런. 저희도 좀 안타깝죠. 네, 박물관에는 도망쳤던 원숭이의 새끼만 남아 있었는데요. 새끼 원숭이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흰색 차량이 좀 빠르다 싶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승합차의 뒤를 추돌했는데요. 봉구차가 한 대 저기 쉴 수 없는 곳에 한 대 차가 서가 있더라고요. 미처 앞에서 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 차가 못 봤나 봐요. 그러면서 추돌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로 차량이 주행하기 때문에 서 있던 차량을 확인하거나 보고 난 이후에도 정차하기가 어렵죠. 이번 영상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주행하던 트럭이 급제동을 하며 차체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보이시죠? 트럭이 앞에 정차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건데요. 이렇듯 도로에 정차된 차량은 운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차해 있던 차량을 주행하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 모두 한눈에 봐도 파손이 심각한데요.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등의 이유로 정차해야 할 경우 100m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정차해야 할 경우 좁은 갓길에 무리하게 정차하는 것보다 주행 중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에 정차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 앞에 멈춰선 트럭을 지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택시가 비보 좌회전에서 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택시 운전자는 갓길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운전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도 이렇게 잘못했다고는 해요. 못 봐가지고 내가 뉴턴을 한 거는 그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잘못했다는 거는. 비보 좌회전에서는 저도 가시비로 조금 적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보자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지금 정지선을 넘은 순간에도 택시가 트럭에 가려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늘 주변을 살피는 방어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천천히 출발을 하는데
오,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한참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왼쪽에서 어떤 차가 와가지고 직진하는 차를 박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횡 돌면서 처음 사고를 봤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신호를 한번 볼까요?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는데요. 하지만 신호 위반 차량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죠. 신호는 운전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신호 좀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막히지 않는 도로를 시원하게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이 차량이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죠? 맞은편 위쪽으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식당에서 밥 먹고 밀린 틈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냥 아이고. 보지도 않고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앙선을 넘는 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운전자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중앙선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기본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안전지대에 있던 차량이 왼쪽 차로로 진입을 하는 순간 아이고 들렸어요.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승용차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선을 잘못 진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안전지대에 그 정차해 있다가 그 2차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두 차량이 그 추돌한 사고입니다. 네, 자신의 목적지를 벗어났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동, 주변 운전자들을 위협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그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직진하는 중에 차량 뒤에서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정지하기는 좀 늦었어요. 술이 취하셨는데 자전거 타고 이제 대각선에 보행자 신호를 보고 자기 신호라 착각하시고. 네, 자신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입니다. 그럼요. 술을 드셨다면 그 어떤 운전대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강북구입니다. 좁은 길에서 차량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저 앞에 검은색 차량이 비켜주려고 핸들을 트는데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다시 빠지려고 그래. 하지만 멈춰있던 차는 다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쪽은 떨어지는 곳인데 검은색 차량의 바퀴가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있었고요. 조수석 바퀴는 이쪽으로 아예 그냥 이 낭떠러지 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잘못하면 굴르죠. 갑자기 차가 흔들거리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애 7살짜리가 있으니까 저런. 도와주세요라고. 네, 운전자의 외침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자 급기야 차량을 앞에서 밀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매달리긴 했었는데 저도 무섭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안에 애가 있고 뭐 그걸 보고 저도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여럿이 나와가지고 이제 앞 차를 들면서 아이고 그게 들릴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계속해서 밀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예, 그러다 결국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켜보던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정말 다행이네요. 여럿이 또 힘을 합해서 한 가족으로 살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했고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역시 뭉치면 산다. 아유, 네.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방송이 나간 이후에요. 과실 비율로 속상한 분들의 제보가 많이 이어졌어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답답한 때가 많죠. 네, 첫 번째 의뢰 영상입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인데요. 주변에 크게 사고 난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네, 차로 변경해서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려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받네요. 네, 경찰 쪽에서는 마티즈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했다고 보고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해요. 지금 요 상황만 보면은 마치 모르겠네요. 마티즈가 급차선 변경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건 속도가 엄청 빨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앞에 상황도 봤으면 여기 나오네요. 검정색 승용차 추월하고 하얀색도 추월하고 또 버스도 추월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아, 이거는 경찰에서 마티즈의 급차선 변경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달리던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너무나 빨리 간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보면 동그랗게 네. 그 반사경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 지나쳤었죠. 네네네. 네. 그거가 한 50m 간격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 두 개를 지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그렇게 하면 속도가 나오죠.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결과 이 블랙박스 장착된 차량의 속도가 얼마로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로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19km 시속. 엄청 빠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219km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고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앞차가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뒷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사고를 낸 거거든요. 예. 따라서 앞차에게는 잘못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00대 0으로 보이는데요. 무조건 이건 뒷차 잘못이네요.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었군요. 네, 다음 영상입니다.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량인 것 네, 같죠? 다리를 건너고 네. 있거든요. 아유, 저 왜 차가 서 있나요? 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네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뒤에서 박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네. 앞에 가는 차를 뒷차가 들이받으면 뒷차가 100% 잘못했다고 그러죠. 네. 네,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가고 있던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서 있던 차예요. 네. 저 차가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쓰게 되면 뒷차에게 내가 지금 서 있다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서 깜빡깜빡 그런 쪽을 해줘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비상등은 켜지 않고 있었던 잘못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앞차의 잘못이죠. 물론 뒷차가 앞을 잘 보지 못한 거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그러죠. 네. 그 잘못이 더 큽니다만은 앞차가 이유 없이 멈춰 서 있던 거 그것은 앞차의 잘못이에요. 그럼 두 차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데 네. 그때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앞을 잘 보지 못한 차의 잘못이 좀 더 커서요. 70대 30. 서로 잘못이 있는데 역시 뒷차 쪽에 잘못이 더 크군요. 네, 이번 의뢰인은 직진 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 오토바이를 오토바이가 급차선 변경했군요. 네, 급차선 변경을 한 경우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오토바이가 계속 멀리 오른쪽에서부터 계속 거의 대각선 안쪽으로 아하. 급차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거죠. 그렇죠. 네,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잘못이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건 100대 0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오토바이가 앞에서 보이잖아요. 앞에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슬금슬금 왼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미리 보일 때는 100대 0은 아니라 그랬죠. 네. 그렇죠. 저거는 80대 20 정도로 보이는데요. 80대 20. 네. 그런데 여기서는요. 80대 20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죠. 잘 보세요. 자, 부딪히면서 뭐가 떨어졌죠? 저 뭐예요? 헬멧이 바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헬멧, 우리말로 안전모라 그러죠? 네. 안전모가 떨어졌습니다. 이 안전모는 턱근을 해야 됩니다. 턱근을 안 하면은 떨어집니다. 안전모를 안 써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 자체가 10%의 잘못을 인정하거든요. 그것도 과실로 인정이 되는군요. 네. 따라서 헬멧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제대로 끈까지 하고 써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턱근을 꼭 반드시 매야만 합니다. 네, 이번 영상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저 차가 왜 들어오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죠? 왜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봐도 네, 옆에서 칼치기처럼 들어오다가 그냥 쓰네요. 저거 보복 운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네.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의뢰인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럼 쫓아서 일부러 오는 거예요? 네, 400m가량을 이렇게 쫓아와서 왼쪽에서 끼어들었다고 하네요. 저거 명백한 보복 운전이네요. 보복 운전? 네. 저 보복 운전은 처벌이 무척 무겁습니다. 전 일반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처벌이 무거워요. 벌금형도 아니고 1년 이상의 징역형. 1년 이상이요? 네. 차만 망가졌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만약에 사람까지 다쳤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게다가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일부러 일으킨 사고니까.
그렇다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 이렇게 보복 운전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법 없습니다. 내가 가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은 네. 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앞에서 들어와갖고 못 가게 막 가로막는 경우 있잖아요. 네. 급브레이크 잡기도 하고 내가 빠져나오면 또 가로막고.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차 계속 쫓아가면은 위험하죠. 네네.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멈춰 선다든지. 그렇지. 네, 멈춰 서거나 그것도 안전한 곳에 네. 옆에 그 새길이 갓길. 옆으로 빠질 때가 네. 있으면 옆길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제보자 앞으로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한참을 밀려나가서야 간신히 멈춰섰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검은 물체가 와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황을 했지만 운전대를 이제 꽉 잡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다행히 운전하시던 분이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초보 운전 같더라고요. 무리하게 이렇게 앞질러 가다가 사고가 났지 않았나. 차선을 바꿔 들어갈 때 속도와 주행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자, 이때 제보자 앞에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방향을 틀는가 싶은데 갑자기 차체가 돌더니 그대로 차가 전복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눈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도 순식간이었고 소리밖에 안 났어요. 어떻게 뭐 그 정도인가요? 네, 제보자는 우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어떻든가요? 제 집사람이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다마스에서 나온 모습이 보였다고.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구나.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체가 시작되자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섭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이를 뒤늦게 발견했죠. 시선은 전방을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제보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선에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옵니다. 버스가 승용차를 제보자 앞까지 그대로 밀고 와 겨우 멈춰섰는데요. 퍽 소리가 나길래요. 아,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세게 부딪혔나 봐요. 우측으로 네. 꺾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2차 사고가 날까 봐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조금만 더 왔다면 제보자까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버스 운전기사분께서는요. 저 차가 잘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신호가 막 바뀌려는 찰나니까 이제 지나가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는 지금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고 버스는 오히려 빨리 지나가려던 건데요. 황색 신호에선 멈추셔야죠. 또한 차선 변경 시 뒷차와의 간격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지금 함께입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사각지대에서 나를 못 봤는지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것도 외자차라 피하려고 내가 순간적으로 핸들 꽂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냥 갔으니까. 어이구.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그냥 가셨어요. 사고 차량의 모습입니다. 탑승자들이 무사한 게 천만다행인데요.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원인을 징후한 것만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요. 이런 비접촉 뺑소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불과 한 2m? 1m? 2m?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차랑 계속 같은 속도로 가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잡을 여유도 없어요.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앞차가 100% 잘못이고요. 100대 0인 사건이고 자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차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갔어요. 좀 뺑소니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으면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한 5년 이상, 다쳤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차량과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를 직감했으면 잠시 현장에 멈춰야 합니다. 잘잘못은 그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은데요.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최선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지금 아이가 보이는데요. 지금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히 아이가 차와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있어서 이제 그 장난감을 빨리 이제 갖고 가서 이렇게 놀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나서 아기는 이제 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겠죠. 서울 노원구입니다. 지금 길 한쪽에서 남성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1차로를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충돌을 피하긴 역부족이었는데요.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차가 또 이제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다행히 맞은편에 차가 없어서 큰 사고는 안 난 것 같고. 보행자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운전자 역시 간담이 서늘했을 텐데요. 그 학생 괜찮다고 나와서 이렇게 저 돌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자도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엄연히 다르죠. 무단횡단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나저나 많이 안 다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를 받고 멈춰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충돌을 해왔습니다. 제보자는 그 충격에 밀려나면서 앞 차량까지 들이받고 말하는데요. 어이구, 아이도 있었나 본데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저한테는 지금 한 3일 정도 일어나는 순간 같고요. 뒤에 오는 차가 이제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들이받아서 옆에 앉아 계신 그 지인분이 앞으로 그냥 쭉 밀려나가서 튀어나갈 정도까지. 분명 정지 신호였는데 운전자는 왜 멈춰서지 못했다고 하던가요? 자기는 핸드폰을 보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딱 1초만 얘기하자마자 술 냄새가 확 나니까 아이고 저런. 경찰 아저씨도 이분 이상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하시고 0.054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구입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차량 뒷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적색 신호인 멈추기, 적색 신호인 주행. 어렵지 않은 공식이죠. 하지만 술 한 잔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승용차 한 대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요. 속력을 내나 싶은데 그 순간 결국 달려나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신호등을 확인해봤는데 직진 차량의 신호 위반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승용차가 지금 다른 차량을 피해 유유히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신호는 분명 녹색 신호네요. 매일 한 명씩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의 이런 출근길입니다. 자, 그런데 도로 위에 지금 뭔가 보이는데요. 속도를 늦추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네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뺑소니 사고인 줄 알고 상태를 확인을 하니까 또 여자분이 그냥 기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정신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어요. 제보자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인도로 지금 여성을 옮기는데요. 바닥에 여성을 똑바로 눕힌 제보자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 가슴 부위를 압박을 시작했어요. 압박을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아마 했을 때쯤에 그분이 갑자기 의식을 차리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이렇듯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맙네요. 제보자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대원들 역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제보자의 응급 조치가 여성에게 도움이 좀 됐을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도착했을 때는 술 냄새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횡단보도 상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했는 시민의 초동조치 참 잘 돼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본 처치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 발견 시 119에 신고하고 1분에 100회가량 가슴을 압박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때 뭔가요? 어이구!
앞차에서 갑자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물차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고 한참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게 엄청난 타이어인 것 같죠? 소리하고 굉음이 들면서 먼지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타이어가 제 차로 날아온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랬고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우선 번호판이 찌그러졌고 타이어 조각이 날아오면서 뒤따르던 제보자의 차량에도 피해가 있었는데요. 타이어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지열과 내부 온도가 더해지면서 주행 중 폭발 사고가 빈번한데요.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그 확률이 무려 80%가 높아진다고 하니 타이어 공기압을 10% 이상 높이고 꾸준한 점검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지금 제보자를 지나 1차로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굉장히 빠른 속도가 좀 많이 빠르다 싶죠? 그런데 커브를 돌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서행을 하면서 112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사고가 꽤 커 보이죠? 차량이 전복이 된 상황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많은 주행하시던 분들이 차를 세우고 문을 이제 같이 여러 명에서 같이 열고 이제 꺼내주고 고맙네요. 과속에다가 그 커브에 맞게끔 그 회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순식간에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커브길에선 꼭 감속하십시오. 경기도 부천입니다. 제보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뒤에서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30분 만에 차를 도색을 한 상태에서 공업사에서 빼갖고 온 상태인데 페인트도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또 받치니까 후방 영상입니다.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던 이 차량은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도로는 혼자 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과속을 좀 삼가고 다른 차량의 틈에 유의하면서 주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경기도 김포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니 사고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요. 4차선으로 오면서 직진으로 갈 것 같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4차선으로 갑자기 시계바늘로 돌아가듯이 제 차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4차 인수받은 지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고. 당시 사고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제보자의 새 차는 상대 차량과 기동을 연달아 충돌하면서 수리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사고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차량은 주행 중인 제보자 앞으로 지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들어왔죠. 바로 이 주유소 쪽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리 급하셔도 차선 변경은 여유를 갖고 하셔야죠.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가 자주 지나는 길이었는데요. 그 순간 이게 뭔가요? 역주행으로 차가 오고 있습니다. 충돌 위험을 간신히 피하고 무사히 도로를 빠져나왔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또 있어요? 제보자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 역주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길을 잘못 둔 걸 알고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데요. 따라서 들어왔네.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일행이 아니었을까. 꼬리 물기로 들어와서 같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또한 실수로 역주행 사실을 알았을 땐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멈춰서서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이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딸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제보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2차로를 주행 중인데 이때 어이구 옆 차량이 갑자기 돌면서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제보자의 차량과도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짝 비가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커브길이었는데 그 운전자분께서 좀 운전 미숙이라든가 좀 과속을 하지 않았을까.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빗길이라면 더욱 감속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자유로입니다. 자, 화면 왼쪽 빨간 원안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더니 어이구 양옆 차량들을 받았습니다. 승용차가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너무 빨리 진입하지 않았나. 동시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한 차선 변경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차선 변경 시 일반 도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 등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안성입니다. 한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보자를 앞질러 가는데요. 승용차가 1차선으로 옮겼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요. 결국 옆에 달리던 트럭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이 비켜주려고 1차선으로 들어갔었는데 승용차랑 트럭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트럭은 옆으로 다시 빠졌는데 승용차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휘청휘청거리다가 이제 뒤에 가서 박은 것 같아요. 제보자가 가까이 가자 사고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운전자는 어땠나요? 승용차 운전자는 제가 지나가고 나서 백미러로 봤는데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크게 다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과속이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면 돌발 상황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감속 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야구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에 가까이 붙더니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쾅 하는데 순간적으로 꽉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고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팍 밟고 나서 앞차를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약속 때문에 무리하게 가다가 졸다가 그냥 앞차를 졸음운전하셨군요. 예,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이 여지없이 졸음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이 같은 졸음운전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 트럭의 승용차를 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호는 적색 신호. 트럭 역시 제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지선에 멈춰서야 하는데요. 트럭은 승용차와 충돌 후에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잠깐 조는 그 찰나의 순간 운전자는 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아유, 사람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네, 다음 영상을 볼까요? 앞에 가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 있다 갑자기 차선을 넘어갑니다. 계속 옆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도로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2시 10분경. 더위에 지친 요즘 사고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시간인데요. 원인은 바로 이 브레이크 등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졸음운전은 운전자를 순간적인 무의식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길을 잘 달리다가도 이렇게 한순간에 도로 아래로 추락해버리는데요. 당시 사고로 운전자 부부는 오랜 치료를 받아야 했고 폐차까지 됐다고 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억지로 참는 게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다가 5초간 졸았다면은 약 140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오랜 시간 에어컨을 틀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졸음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졸음운전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4.5배에 달하는데요. 피로를 무릅쓰고 운전대를 잡는 게 문제입니다. 예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뇌에 산소 공급을 해주고 장거리 운전 중에도 안전을 위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꼭 쉬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 옆으로 검정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데요. 비상등까지 켜고 가던 차가 일순간 휘청이더니 중심을 잃고 그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추월을 해서 3차선으로 들어왔어요. 자기의 속도를 못 이기고 비틀거리다가 이제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로 그대로 추돌을 했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이 차량은 앞에 가던 승용차에 막혀 차선 변경하려다가 차로로 동시에 들어서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대를 급히 꺾은 건데요. 더욱이 갓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해 나온다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겠죠. 조금만 더 여유 있는 운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보자의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놀랐네요. 제보자와 사고 현장에서 만나 당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간쯤 왔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차가 획 도는 거예요.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는 데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신호 받았고. 진행 당시 받았고요. 제보자는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상대 차량은 정지를 해야겠죠? 네, 신호를 준수하는 건 운전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곳곳에 깔린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보자는 지금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지금 보셨나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차량들이 순간적으로 충돌하면서 차체가 들렸다 내려왔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승합선 1차로로 직진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SUV 차량이 1차로 쪽으로 급하게 회전을 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횡단보도였고 그 유턴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아무리 급하셔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이나 차선 변경은 아주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한 도로 위의 여러 약속들은 지킬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명심하십시오. 가장 기본이죠.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차량이 좌측으로 들어서 갑자기 멈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RV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라고요. 30m 정도 튕겨져 나갔습니다. 신호를 받고 가던 제보자를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건데요. 거기다가 노면이 젖어 있어서 제동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보셨나요? 맞은편에서 커브를 틀던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커브길에서 그 택시가 내려오면서 약간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 충격을 하고 후진을 하면서 다시 그 중앙 분리대가 이제 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넘어왔으면 100% 이제 사고가 날 네. 커브길에서 그리고 빗길이라면 더더욱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후회하기보다는 대비하는 운전자가 되십시오.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앞에 승용차를 보고 멈춰서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고 충돌을 했는데 정면 충돌이에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글쎄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어땠나요? 오토바이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안 튕겨나가고 큰 부상이 아닌 걸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서로 믿고 양보하며 달려야 하는 도로. 남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멈출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안전운전 잊지 마십시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택시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합니다. 놀란 제보자는 상향등을 켜고 주의를 주는데요. 택시가 그 상향 방향 지시등도 안 주고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자, 이 이후에 택시 운전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보자 앞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더니 한동안 계속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이건 처음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 택시는 한참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택시는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막고 서 있어요. 이거는 지휘운전이 제보자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는 이렇게 후진까지 해버립니다. 도로에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인 거 이거 아셔야 합니다. 후진까지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엄청 놀랬죠. 손님까지 태우고 그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걸 보니까 그건 분명히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돼서. 네, 그렇죠. 경상북도 구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 한 대가 앞에 가던 승용차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자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간격도 얼마 두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설상가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런 다른 차와 부딪혀버렸습니다. 비키려다가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 끼워줬다고 생각한지 그게 좀 불쾌했는지 급정거를 막 갑자기 하면서 보복 운전하면서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택시가 아무 꼬리낌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사고를 유발시켜서 미안하다 말도 없이. 저런. 최근 5년간 위협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잠시 상한 감정을 분풀이하기에 도로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위험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제보자 뒤로 차량 한 대가 우회전 도로에서 과감히 직진을 감행합니다. 자, 그리고는 인도를 잠시 올라타면서까지 제보자를 앞질러 가기 시작하는데요. 속도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해당 차량은
또다시 우회전을 하나 싶었는데 도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가버립니다. 뭐가 이리 급했을까요? 무법천지네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통문화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